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뒤쪽에 페이지 154페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번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시공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안부령이 아니고 이게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대통령령. 자, 이렇게 기출지문에서 대통령령을 행안부령으로 바꿔놓고 행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놓는 건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 아셨습니까? 네. 대통령령.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다 시행령 쪽에 어떤 이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약간 서류에 관련된 것들이 행안부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사용 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는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가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경우 재건축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 증명서를 확인해 읽어보십시오. 네. 네 번째, 관할 본서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제출.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나머지 보기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틀린 건 2번이다. 다음,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 이런 거죠. 동의 대상물 범위. 이게 예전에 이제 법 개정되기 전과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요즘 법으로. 제가 항탑 있다 그랬죠. 항탑. 그러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거 날아가고. 학교. 자, 그러니까 학교가 연면적이 얼마였죠? 100. 그죠? 노수가 얼마였어요? 노수? 200. 맞습니까? 정신이나 장애인이 300. 요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차주는 얼마야? 200이잖아요. 200. 잘못됐네. 20대. 오케이. 그럼 기억, 니은, 리을. 정답 몇 번? 2번. 네, 간단하게 이렇게 또 이제 숫자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또 풀 수 있지 않을까.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거기 가보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쵸? 자, 노수 연면적이 100제곱이다. 그때 제가 노수는 얼마다? 200이다. 200. 학교가 10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벌써 잘못된 거고 지무바 1501 있었죠? 차주 2 있었고 결핵 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여기가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또 제외. 그죠? 이렇게 이제 보기로 이렇게 들어간 적은 있어요. 몰라도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얘를 모르더라도.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다. 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을 할 때 미리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노수 나와 있습니다. 노수. 자, 요게 얼마라 그랬어요? 제가 방금 200. 벌써 끝났네요. 학교 100, 지무바 1501, 차주 2. 그죠?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죠. 다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층 이상인 건물 있었죠. 연면적 400 있었죠.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요것도 있었죠. 지무바 1501. 맞습니까? 자, 노수 제가 계속 이걸로 나왔네요. 200. 이게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다 노수 200으로 나왔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른 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노수만 바뀌어 나왔지만.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옥스물. 맞나요? 옥스물. 이렇게 세 개라 그랬죠. 연송은 전혀 해당 안 되죠. 내진에. 그죠? 똑같은 문제죠.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그럼 뭐 있다 그랬어요? 제가 방금 옥스물. 그죠? 찾아주십시오.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맞습니까? 네. 다음.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 방금 했죠. 옥내, SP, 물분무 등. 맞나요? 그럼 옥내, 옥외 잘못됐고, 스프링클러, 간이 잘못됐고, 포이산화탄소 요게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연속 연살 없죠. 그러니까 물분무 등 종류가 9가지가 있다. 그 9가지가 다 해당하니까 그 9가지 종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종류는 제가 예전에도 왜 암기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자,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이거를 문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철공은 3만 맞죠? 그리고 기본 연면적 20만. 자, 그리고 영화상영관 10개.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50층에 200m. 아파트 제외한 건 30층은 맞아요. 근데 여기가 몇 메타? 이게 하나의 층고가 4m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는 제외한다? 뭐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자, 됐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똑같이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인 아파트라고 했는데 요게 아파트는 200m죠. 그리고 철공은 3만, 그리고 여기 20만 이상이어야 되고 영화상영관 10개. 맞습니까? 네, 이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위주 설계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야. 아셨죠?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 강조를 했었고요.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소화기와 모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2개. 근데 여기서 뭐는 제외한다?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한다. 이것도 잘 보시라고요. 이거 제외되는 걸로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 소방시설 종류 2가지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다음,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500m 터널에는 옥내 소화전 설치 안 하죠. 왜요? 옥내 소화전은 제가 몇 메타 이상일 때만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맞습니까? 1000m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름이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 제가 창고만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요게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5,000. 근생중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 이상인 시설은 간이 SP를 설치한다. 자,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이 연면적이 600제곱 미만일 때만 뭐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간이 SP 설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됐나요? 그래서 600제곱 미만인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확실히 맞는 게 2번밖에 없다. 자, 판매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판매시설이나 여기. 근데 이 창은 뭐예요? 무슨 터미널? 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5,000에 뭐 들어가요? 500. 그죠? 요거는 제가 꼭 알고 계셔라 라고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숙사다 또는 복합건축물이다. 연면적이 얼마일 때? 5,000 이상일 때 제가 뭐 설치한다 그랬어요?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그랬죠. 맞나요? 자, 니은번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간스 기준입니다. 간스. 됐죠? 자, 그리고 디귿번 제가 스프링클러는
병로숙수 바닥면적 600제곱 이상일 때 설치한다 그랬거든요. 500이네요. 그리고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4층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지하층 무창층일 때 이제 500제곱 이상일 때 우리가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요. 영화 상영관일 때. 근데 그 외의 층은 몇 제곱 이상이면 1000제곱 이상이면 제가 뭐 설치한다 그랬어요?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그랬죠. 자, 지금 4층이네요. 1000이네요. 오케이. SP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밖에 없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맞나요?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출에 가보면 생각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자, 간이 SP죠. 간이 SP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 연면적이 100제곱 이상인 것. 의원. 자, 여기 2번실이 있는, 이거 무조건 간이 SP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근생 중에 근생으로 사용하는 근생바 바닥면적이 1000 들어가 있었죠. 이 숙박시설이 600제곱 이상이 아닙니다. 600제곱 이상이면은 SP를 설치해야 되고, 600제곱 이상의, 300제곱 이상의 600제곱 미만일 때 간이 SP를 설치한다. 무슨 시설일 때? 숙박시설일 때. 아셨죠? 네. 이런 기준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기 경납고 들어가 있었죠. 단독으로 하나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주차 타워 800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 이상일 때 요거 시바 3 바닥 면적이 300 그죠? 그리고 20대 주차 차주는 다 2라 그랬죠. 여기도 이런 것들 대신에 이제 주차 타워일 때만 연면적이 800으로 들어가는 거 좀 조심해서 보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다음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탐 설비가 없는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기는 다 연면적 2000이에요. 2000 미만. 그리고 유치원이 400 미만이었죠. 맞나요? 자, 다음 피난구조 설비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거. 지하상가,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그리고 수용인원 100명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영화상영관 맞나요? 이게 영화상영관. 그리고 CO2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CO2도 들어가요. 근데 뭐는 제외, 얘는 제외, 얘는 제외.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4번이.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 몇 번으로?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다음,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 중 방열, 방화, 인공, 공기호흡기 요 4개를 모두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로 옳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호라 그랬죠? 이게 5층 이상의 병원 같은 경우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하역사나 대규모 점포는 대표적으로 뭐 설치하는 곳이에요? 공기호흡기 설치하는 곳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재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지하가 연면적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1000 그죠? 그리고 문화집회, 종교, 운동 나와 있네요. 자, 여기가 다 200이죠. 200 또는 문화집회 시설로서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그러니까 영화상영관 수용인원은 100명이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1000에 200에 100. 요거 최근 기출입니다. 최근 기출. 다음 무통. 무통 안 나온 지 좀 됐죠. 근데 무통은 제가 터널 길이 그리고 연면적 요거 꼭 보시라고 했고 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요게 몇 층 이상인 것만 설치하냐면 30층 이상인 건물인데 그 30층 이상인 건물에 16층 이상에만 우리가 뭐를 설치하냐면 무통을 설치합니다. 아셨죠? 이게 기본 30층인데 지금 몇 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저렇게 틀린 답으로 얘를 가져가실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기준 적용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노유자는 간, 탐,
단. 의료시설은 스, 간, 탐, 속. 그래서 노유자에는 간, 탐, 단. 오케이. 노유자에는 간, 탐, 단. 방 없죠. 의료시설에 스, 간, 탐, 속. 됐네요. 정답 몇 번? 2번. 됐죠? 자, 다음.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가 됐대요. 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소경, 탐속, 피.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일단 이런 애들은 무조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없죠, 콘센트는. 그리고 방금 얘기했죠.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는 스프링클러나 자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아까 뭐였어요? 간, 탐, 단이었죠? 여기 스간, 탐속 제대로 들어가 있네. 의료시설은. 그럼 기억, 니은, 니음.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속가낼 수가 있어요. 다음, 면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십시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뭐를 설치하면 면제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 꼭 보십시오. 간이 SP는 스물미. 스물미. 아셨죠? 근데 지금 분말, 이 물분무 등이잖아요. 이거 물 분무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비상경보 설비 단독 2개 연동. 그죠? 비상조명 등은 등으로 면제가 돼요. 대신 객석유도 등이나 이런 걸로 면제 안 된다라고 했었고, 누정경보기는 아지.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 됐나요? 다음, 또 면제 기준입니다. 간이 SP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예전에 이게 다 외우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스물미. 방금 나왔던 문제가 그냥 단독으로 나온 거잖아요, 기출 문제가. 그죠? 스물미.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건 찾아주시면 되겠죠? 옥내는 따로 없더라. 됐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어떻게 보면 자동식 수화 설비인데 이게 수동식하고 면제가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얘는 호스 가지고 옥내 수화전은 직접 끄는 거잖아. 수동이거든요. 근데 간이 SP는 자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동과 자동 요 두 개가 면제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맞죠? 더 안 좋은 건데 수동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축 또는 용도 변경 시 기준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 밑줄 쳐져 있는 건 무시하십시오. 이거 제가 편집을 맡겼는데 편집할 때 조금 잘못돼서 온 것 같아요. 그럼 증축이나 용도 변경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1번 가보십시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 방화 셔터 60분 플러스 방화으로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법 적용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완벽하게 또 구획되어 있대요. 그럼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이 됐대요. 그럼 전체에 대해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죠? 4번 볼까요? 용도 변경으로 인해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어떻게 되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는 전체에 대해 예전 법으로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경우라 그랬죠. 용도 변경은? 맞죠? 어서 4번이 잘못된 거고.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즉 다만 기준 고르지 말고 원칙적인 기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체에다가 증축 당시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원래는. 맞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이 아니죠. 2번,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법이나 기준을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당시 아니라고요. 3번,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법이나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 아니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축 부분, 기존 부분 이런 거 없어요. 4번에 가보면 원칙이 이게 맞는 거죠.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법을 적용을 해라.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완벽하게 어떻게 해주면, 나눠주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존 부분은 그냥 예전법을 따라가고
증축 부분만 증축당시법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다음,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그 밖에 비슷한 용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 여기는 뭐가 많은 장소다? 물이 많은 장소다. 그죠? 이런 물이 많은 장소에 우리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화학기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곳, 설치 기준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탐상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연살이죠. 왜냐면 연살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잖아. 그지? 펄프 공장이나 음료수는 스상살이고. 그죠?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서 음료수 공장, 그죠? 또는 세정, 충전, 또는 펄프 이런 것들 다 어디였냐면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대상물. 요게 방금 얘기했던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걔네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적용하기 어려운 곳에. 자, 됐죠? 다음, 수용인원 문제네요. 수용인원을 옳게 산정한 것은 그랬어요. 바닥 면적이 95제곱인 강의실이래요. 그럼 강교상실 휴죠. 그죠?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땐 얘네 이미 뺐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죠. 그럼 95를 강교상실휴는 얼마로 나눠줘요? 그쵸? 그럼 얘 몇 명? 50명. 맞습니까? 자,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수용인원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쭉 봤을 때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의 침대 수를 더합니다. 2인용은 2개로 하고, 침대가 없는 건 종사자 수의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누고, 강교상실휴는 1.9로 나누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자, 몇으로 나눠요? 그렇지. 4.6으로 나누죠. 그래서 강, 문, 운, 종. 그죠? 자,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 바닥 면적에는 복도, 계단, 화장실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 원래 그랬죠. 자, 관람석이 없는 강당이래요. 그럼 460을 얘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강의실이 몇 개래요? 10개래요. 그럼 조심하실 게 57에 강교상실휴니까 1.9로 나눠야죠. 그럼 여기 30명이 나옵니다. 근데 강의실이 10개라면서 한 강의실당 30명씩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강교상실휴 1.9. 그죠?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명이에요? 420명. 됐죠? 자,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을 정할 때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뭐를 고려해라? 용도, 규모, 수용인원, 이용자 특성. 그죠? 그리고 청장은 3년에 1회 이상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규모, 용도, 수용인원. 이게 예전에는 규모, 용도, 수용인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용자 특성도 추가됐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얘가 몇 년에 몇 번씩 규정을, 청장이 3년에 한 번씩 규정을 또 정비를 해줘야 된다. 라는 기준도 들어가 있었다. 다음, 임시소방시설 기준에서 화재 위험 작업으로 틀린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분진 발생시키고 열 발생, 화기 취급, 가스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 세 개는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분진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인화성 분진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발성 부유 분진. 그죠?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작업 종류 제가 그때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소방시설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거.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 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 등 방화포 종류 7가지부터 제가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스프링클러가 들어갑니까? 이거는 설치나 철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임시소방시설의 제일 기본 세팅 조건이 뭐냐면 설치도 쉬워야 되고 철거도 쉬워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거는 그게 어렵죠. 스프링클러는. 자, 됐고요. 다음, 연면적이 2500제곱인 신축공사 작업 현장의 바닥면적 200제곱인 지하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한다. 해당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연면적이 3000을 안 넘었어요. 3000을 넘었을 때만 우린 뭘 설치한다? 맞나요? 그리고 이런 용접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소화기 있어야 되고요. 비상경보장치나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이나 무창층 바닥면적이 몇일 때 150 이상일 때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죠. 그럼 설치 안 해도 되는 건, 설치할 수 없는 건 얘죠, 얘. 맞나요? 간이소화장치. 다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공사와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그 현장에 설치나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까지 해줘야 된대요. 두 번째, 보세요. 옥내소화전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이제 인테리어, 용도 변경 공사를 하는데 옥내소화전이 있잖아요. 그럼 간이소화장치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리고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무창측 150일 때 설치하고 소방서장, 용접 용단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이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유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시공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본서가 다 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몇 번? 2번. 됐습니까? 네. 다음, 소방용품인 분말 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내용연수. 자, 몇 년이에요? 10년.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좋지 뭐, 우리 입장에선. 그죠? 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뭡니까?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 소화기 내용연수 몇 년? 10년. 10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법규 시험이요,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새로운 조항이. 근데 아직은 익숙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새로운 문제 두세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익숙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규는.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처음에는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게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신출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왔던 조항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뒤로 미뤘다가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은 거. 화환기에 관한 사항, 공법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에 관한 사항. 이거 다 중앙에서 하는 거거든요. 10만 미만의 설시감, 지방이죠. 요거 지방 쪽만 그래서 잘 구분을 해주셔도 충분히 고를 수 있다. 또 다음 문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제가 아까 시설하자. 시설하자는 어디다? 시도에 있는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 방염입니다.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의체 공종 조산, 방찰. 끝났네요. 그죠? 기억, 니은, 티귿.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와있죠? 영화 상영관에 설치된 소파, 의자, 섬유류나 합성. 이건 맞아요. 이거는 방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화관이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술 먹고 노는 반란, 유흥. 맞습니까? 이런데 잘못됐죠. 자, 그리고 스크린 있어야죠. 카펫 있어야죠. 커튼 있어야죠.
종이벽지 제외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다음 방염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완전히 녹을 때까지 3회. 면적 50, 20, 밀도 400이었죠? 그죠? 불꽃을 올리며 올리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다음, 자, 이거 숫자 채우기입니다.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올리지 않고, 맞나요? 탄화한 면적, 탄화한 길이, 최대 연기 밀도. 됐죠? 자,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거라고요.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체 점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체 점검도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자체 점검. 자,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합니다. 즉 소유자나 관리자나 점유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 앞에서 얘기했던 소화 경보, 그죠? 소화 활동, 소화 용수, 그리고 피난 구조 설비까지 그게 법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돼 있고 관리도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래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업자한테 보통 맡기죠. 회사에 그냥 의뢰를 해요. 점검 좀 해달라고. 자체 점검 좀 해달라. 그래서 회사에 맡기거나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라고 나와 있죠.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가 누구냐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로 선임된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격증 중에 기술사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건물에서 안전관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자체 점검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가서 일하면 이 사람들이 최소 7, 8천, 더 많게는 뭐 1억도 벌거든요. 근데 안전관리자로 일해봤자 많아봤자 5천이야. 많아봤자. 근데 5천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선생님 5천이면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많이 벌죠. 많이 벌죠. 근데 이제 나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안전관리자로 거기서 이제 맨날 앉아 있으면서 있지 않는다고요. 필드 가서 본인이 맞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 그럼 대부분 누구한테 맡긴다? 관리업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업자가 뭐를 하는지도 중요하고 관리업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뒤에 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점검을 맡긴대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한대? 자체 점검. 관리업자 등은 관리업자나 이 사람 얘기한대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를 관리업자 등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저 사람들이 점검을 하면 결과를 누구한테 주래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본서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고 관계인이 돈을 주고 쓴 거기 때문에 관계인한테 준대요. 그럼 이게 관계인이 본서한테 내는 거야. 아셨죠? 이거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점검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자, 만약 건물이 새로 지어졌대요. 그래서 소방시설 등이 완전 다 새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건물을 사용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이라는 걸 실시를 해줘야 돼.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건물이 새로 생긴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제대로 소방시설 등이 들어갔는지. 1호 외의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요 행안부령에 나오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자격, 장비, 방법, 횟수, 준수해야 될 사항,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 행안부령이 중요한 거라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 됐죠? 자, 1항에 따라 관리업자 등은 자체 점검하게 하는 경우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그냥 거기 정해져 있대요. 얼마씩 할 수 있는지. 3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자체 점검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모, 종류, 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게 해야 할 자체 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 표준 자체 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표준 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격을. 자, 그리고 표준 자체 점검비의 공포 방법. 고시는 다 청장이라 그랬죠. 자, 근데 관계인이 이게 법적으로 이런 점검, 자체 점검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받는데, 그래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뭐를 할 수 있대요? 면제나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나 내일 회식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 그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동그라미, 재난, 소유권 변동, 그리고 질병, 사고, 출장. 이 정도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뒤에도 이런 면제 연기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법조항에. 근데 대부분 사유가 다 요거예요. 재난, 소유권 변동, 아셨죠? 질병, 사고, 출장 이런 것들. 뭐 사업이 부도가 났대. 이것도 당연히 자체 점검을 할 지금 정신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 자체가 지금 잘못됐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 연기를 하려면 꼭 어떻게 하래요? 신청을 해주래. 서류를 꼭 내서 신청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연기에 대한 것도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일, 점검 3일 전에 꼭 신청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기술사다.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이런 사람들은 필드에서 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규칙 제20조 요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뭐냐면 자체 점검의 구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 별표 3 있죠.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체 점검에 어떤 게 있고,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점검 장비는 어떤 게 필요하고, 점검 방법과 횟수, 그럼 이런 것들이 별표 3. 그리고 별표 4에는 이 사람들을 배치를 어떻게 할지가 들어가요. 이 3과 4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관리업을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를 등록한 대표, 관리업자는 1항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 상황을 점검 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 점검이 끝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통보를 해주래. 나 점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고시는 청장이 한다 그랬죠. 요 별표 3 있죠.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21년, 18년, 16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출 표시를 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별표 3 그리고 별표 4가 나와요. 근데 양이 엄청 많죠. 그죠?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여기 별표 3을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체 점검에 대한 것들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저희 별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